luccica e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raccia davanti al mare di Sorrento. 안희동 동문을 단장으로 청주합창단이 출범합니다. 그리고 2024년 김병문 지휘자가 청주합창단에 합류합니다. 청주합창단이 매년 참가해왔던 대한민국 고교동문 합창제. 전국의 수많은 고교동문 합창단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2026년 9월 19일 김병문 동문이 전체 연합 합창단의 합창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청주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조인 편집위원장 32의 이재훈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화학과 명예교수,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을 지내시고 현재에도 바이오 벤처 기업의 CTO, 서울대 법인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직함만 들으면 평생 독서실과 연구실에만 계실 것 같죠? 아닙니다. 이른이 다 된 지금에도 청주합창단의 지휘봉을 잡고 계신 분입니다. 학문과 예술을 모두 정복한 명문부산고의 자부심 김병문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8회 김병문입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선배님 인생사를 보니 고3 때 아주 대단한 사건이 있었더군요. 그 당시 부산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국어, 수학, 영어, 주초고사를 치르는 엄격한 분위기였는데요. 선배님은 그 중요한 시기인 3학년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노래만 부르러 여기저기 다니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합창반을 하면서 음악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음악이 너무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 성가대도 하고 또 노엘 합창단도 하고 합창에 쭉 빠졌다고 3학년 때는 합창반 지휘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저 친구 저러다가 대학이나 가겠나 그런 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서울대 이공계열에 덜컥 합격하셨네요. 합창단 후배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후배들이 합창반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특히 이공계 가는 것에 이제 깜짝 놀랐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라는 것이 음악과 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곳에도 열정을 가지고 하면 두 개가 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님은 고교 시절부터 50년이 넘도록 늘 합창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합창에 빠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예,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그런 친구였어요. 사실 친한 친구들 별로 많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거기서 믿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성가대 하면서 음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빠지면서 제 삶도 굉장히 밝고 또 적극적인 삶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음악의 매력에 빠지면서 그 저를 음악의 길로 인도해 준 그런 좋은 선배들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대학에 진학했어도 그 열정이 어디로 안 갔습니다. 학부 2학년 때 선배의 권유로 서울대 가정대 합창단의 지휘를 맡으셨는데 거긴 단원이 다 여학생일 텐데 청일점 다시 말해 군여일남이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휘를 하셨더군요. 가능한 일입니까? 예, 사실은 이제 가정대 합창단은 제 그 선배 한 분이 합창단 지휘를 하시다가 군대 가시면서 저에게 이제 가정대 합창단을 좀 지휘를 맡겨주셨는데요. 사실 그 가정대 합창단이 연습실이 그 학생회관 2학생 휴게실 내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습실에 들어갈 때 보면 여학생들이 다 있는데 저 혼자 남학생이 들어가니까 정말 뻘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이 여학생 합창단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또 그 합창단 멤버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남학생들을 모집해서 혼성 합창단으로 가자. 예, 그렇게 했는데 가정대 합창단 선배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죠. 자신들 합창단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남성 합창단을 모아서 사실은 한 60명 정도의 멤버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 혼성 합창단이 출발하게 된 겁니다. 당시는 이제 사공학국 시절이라 동아리 활동이 전혀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합창단만은 이제 허락을 받고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연습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때 제1회 전국 대학생음악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합창단이 나가서 2등상을 또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맡았던 그 서울음대 교수님이 뛰어오셔가지고 아니 서울대도 합창단이 있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선배님의 지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미국 유학 시절에도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네요. MIT 박사과정 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제약회사 머커 연구원 시절에도 한인교회 성가대를 지휘를 하셨는데 미국 교회와 협연할 때는 재미있는 오해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하면서 MIT 시절에 케임브리지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성가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역시 이제 성가대 지휘를 맡았고요. 그 케임브리지 교회 성가대는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음악학교에 그 한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의 반 이상이 음악학교 대학원생들이었는데요. 거기서도 뭐 절기마다 합창 발표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거기서는 미국 교회하고 협연을 했는데 그 이제 공연 팜플렛에 닥터 뭐 병문 킴 이렇게 써놓으니까 나중에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닥터 킴 하면서 자기 아이 레슨을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는 사실은 PhD in chemistry, 나는 화학 박사다, 음악 박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선배님 말씀을 듣다 보니 왜 평생 합창을 공기처럼 곁에 두시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합창이 꼭 필요한 이유로 아주 독특한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뭐 독방 출신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자랄 때는 다 뭐 그 환경이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형제들이 한 방에서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타협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요즘 자라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독방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혼자서 생활하는 특히 이제 저희 그 뭐 친구들 그 자녀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는 공부만 해라. 뭐 빨래도 안 하고 물도 안 갖다 마시고 물은 내가 갖다 줄 테니 네가 공부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을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젊은이들이 대학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 외동들도 많고 네. 하다 보니 혼자만의 공간에 익숙하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울 기회가 적었다는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이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는 대학 교육이나 또는 초등교육부터 여러 명이 함께하는 그런 공연이나 스포츠를 한 커리큘럼의 교육과정의 15% 이상 넣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연주와 스포츠의 15%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나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대학들도 학생들이 처음 기숙사에 들어가면 반드시 2명 이상, 2명, 3명, 4명까지 2명 이상이 그렇게 생활하도록 기숙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그 기숙사는 무조건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관계자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은 11세기 말 12세기 초에 만들어진 대학들인데 당신들 대학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영국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쿼드 라이프다. 쿼드 라이프인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건물 안에 가운데 중앙 정원에 뜰이 있는 그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숙사에서 더구나 그 모든 기숙사의 방들은
두 명 이상 같이 쓰는 공동으로 쓰는 방이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제 부대 끼면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서로 협력하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악도 혼자 하는 독창과는 달리 합창이야말로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합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합창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합창을 하게 되면 공동체 또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에 나가서도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창에 그렇게 깊은 뜻이 또 있었군요. 소통과 어울림의 정점을 보여준 무대가 바로 작년에 있었던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린 2025 세대 간 화합의 대합창제 어깨동무 이야기인데요. 무려 300명의 합창단과 80명의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대규모 공연을 맡으셨더라고요. 당시 감회가 남다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세대 간의 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주제를 가지고 합창 공연이 이루어졌는데요. 전국 고교 합창단 동문합창단 연합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대학 합창단들까지 그리고 밴드까지 또 어린이 오케스트라까지 3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거대한 팀들이 함께 모여서 사실 어떤 행사를 초등학생과 80세 되는 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무대에서 그런 모든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세대 간의 화합이라고 하는 스토리텔링과 또 좋은 선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14년 동안 고교 동문연합 합창단 그 이사장을 맡으시면서 수고한 우리 이동 동문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청조인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예. 네. 이제 슬슬 대답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화학적 결합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과학자이자 사람들의 목소리를 결합해 감동을 만드는 마에스트로 김병문 선배님께 인생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고 있을 우리 젊은 후배 동문들과 재학생들에게 한번 주실 격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창은 그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는 공동체의 삶의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서로 이제 그래서 각자 자기 방에서 깨어나와서 뛰쳐나와서 서로 함께하고 함께 공동체로 또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의 삶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모두 우리 후배님들 모든 후배들이 사회생활에서 또 모든 생활에서 굉장히 보람찬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악보를 들고 함께 동참해서 합창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김병문 선배님 오늘 큰 감사 인사 올립니다. 우리에게 멋진 인생의 롤 모델을 제시해 주신 김병문 선배님께 우리 동문 여러분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Un uomo alla zona ragazza, dopo che aveva pianto, poi si scorse la voce e comincia il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e te bene sai. Ride le luci in mezzo al mare, penso alle orti là in America.